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회 인간공학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단순 반응 시간이 나와 있다. 그죠? 반응 시간 0.2초라고 되어 있고 1비트 전가당 0.5초의 기울기가 있다. 그죠?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극수가 8일 때 반응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 단순 반응 시간 요거는 뭘 나타내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A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1비트 더 전가당 우리가 0.5초의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요거는 0.5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B가 되겠지. 그죠? B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극수가 8개니까 자극수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요거는 N을 나타내는 거죠. N이 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반응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반응 시간은 RT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공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A에다가 더하기 B 로그 2의 N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그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얼마냐면 0.2였고, 그리고 플러스 기울기가 얼마냐면 0.5였죠. 0.5고, 요거는 곱하기로 돼 있잖아. 그죠? 곱하기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로그 2의 N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8이라 그랬으니까 8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로그 2의 8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물론 이제 0.2 더하기 0.5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알죠?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밑하고 요 값하고 분리를 시키면 되겠죠. 분리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거 로그 2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로그 얼마? 8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뭐 1.7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1.7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청각적 표시 장치가 시각적 표시 장치에 비해 유리한 경우다. 그죠? 네 가지를 쓰라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일단은 여기서는 청각적 표시 장치가 이래 됐으니까 청각적 표시 장치가 유리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선은 청각,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시각하고 청각, 요것만 조금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교재에서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대칭되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각적 표시 장치가 우리가 유리한 경우에는 일단은 메시지가 짧죠. 그죠? 단순하다. 그죠? 단순할 때 우리가 청각적 표시 장치는 이런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와요. 차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좁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고 클락션을 울리죠. 빵 이렇게 울리잖아. 그죠? 빵 울리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좀 비켜주세요 이런 얘기죠. 알죠? 아주 간단하지. 빵 소리 들리면 비켜라. 그럼 비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메시지가 짧고 단순할 때 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시간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죠? 다룰 때. 그리고 수신자가 자주 움직입니다.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걸 보기가 힘들겠죠.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신자가 자주 움직인다든지 혹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랬죠. 빵. 짧고 단순하고 그러면 바로 비키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 그리고 수신자의 시각계통이 과부하 상태다. 그죠? 시각계통이 과부하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 눈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청각적 표시 장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다 싶은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조종장치의 손잡이 길이가 5cm이고 60도를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에서 3cm가 이동하였다. 이때 우리가 CR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 CRB 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CRB라는 거는 C는 컨트롤이잖아. 그죠? 그래서 조종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종장치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동거리. 그리고 R이라는 게 이제 표시장치를 나타내는 거죠. 표시장치 이동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종장치 60도 각도로 나와 있잖아. 그죠? 각도로 나와 있습니다. 각도로 움직였을 때 3cm가 움직였으니까 일단 요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360도죠. 한 바퀴가 이제 360도인데 얼마만큼 움직였습니까? 60만큼 움직였잖아. 그죠? 60도를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한 바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몇 도를 움직였느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L이잖아. 그죠? 그러면 파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파이는 3.14가 될 것이고 곱하기 우리가 L이라는 거는 손잡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손잡이 길이가 얼마? 5cm라고 나와 있는 거죠. 5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라는 거는 여기서 나눠주면 되겠죠. 표시장치 얼마? 요거는 3cm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3 이렇게 해서 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74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뭐 우리가 여기서 공식 자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계산 과정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서 나는 이 값을 구했다라는 것. 그래서 풀이 과정에다가 요걸 적어 주시고 답은 요걸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A 집단의 평균 신장이 나와 있다. 그죠? 170.2cm입니다. 표준 편차. 우리가 요거는 170점이라는 거는 신장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표준 편차인데 요게 5.2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장의 95%일 그리고 50%일 5%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95%, 50%, 5%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우 대칭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이 확률이라는 거는 5%냐 50%냐 95%냐는 왼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냈을 때 왼쪽이 기준이니까 요게 몇 퍼센트? 5%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5%일 값이다. 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일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분포를 한다라고 봤을 때 50%이라는 거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50%니까 좌우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가 되겠죠. 이게 뭐 우리가 요 부분이 50%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95%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규 분포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아래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95%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래쪽이 95%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러면 물론 이제 위쪽은 5%가 되겠지. 전체가 100%가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위치는 요 부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걸 이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봤을 때 평균 신장이 얼마냐면 평균이 170.2가 됩니다. 170.2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5.2라 그랬지, 그죠? 5.2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아래쪽으로 5%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5%니까 여기라 그랬죠. 여기가 5%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평균보다 아래쪽에 있죠. 얼마만큼 아래쪽에 있느냐면 요걸 구하는 거는 평균에서 마이너스죠. 평균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고, 그리고 요 5% 되는 요 지점의 위치라는 거는 1.645에다가 곱하기 표준 편차를 해주면 됩니다. 표준 편차에 1.645배만큼 떨어지게 되면 요때가 5%일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이 170.2니까 170.2가 되겠죠. 마이너스 1.645배만큼 떨어졌는데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5.2라 그랬죠.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 지점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0%일이라는 거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러면 요 값이 그대로 들어가겠네. 요게 50%일 값이잖아. 평균의 값이니까. 이해되겠죠? 그리고 95%일 값이라는 거는 어디에? 여기라 그랬죠.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퍼센트 값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95%일 값이다. 그죠? 그러면 요 값이라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위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평균에서 어느 만큼 떨어지면 아래쪽이 95%냐면 평균 플러스 1.645입니다.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 요만큼 떨어졌을 때 아래쪽이 9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냐면 170.2라 그랬고 플러스 사실상 이제 보시게 되면 계수값이 똑같죠? 알겠죠? 요거는 5%, 이쪽이 5%고 여기서는 이쪽이 95%니까 위쪽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위쪽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45에다가 곱하기 표준 편차니까 5.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각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근데 여기에서는 요 값을 줬죠. 5%일 때 하고 95%일 때 값을 줬다. 그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요걸 주지 않고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니까 5% 지점, 95% 지점은 평균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표준 편차의 1.645배만큼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5%. 그리고 위쪽 95% 지점이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1.645배만큼 위쪽으로 플러스가 됐을 때 이때가 95%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인체 동작의 유형 중에서 굴곡, 그죠? 굴곡하고 그리고 또 외전이 있죠. 그리고 회내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제죠. 굴곡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알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감소하는 이걸 굴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굴곡. 그래서 굴곡이라는 거는 관절의 각도가 감소하는 알죠? 관절의 각도가 감소하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굴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외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팔을 벌리는 거 이걸 외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인체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이걸 외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인체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걸 외전 됐죠? 외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회내라는 거는 뭐냐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회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이 아래로 알죠? 아래로 이렇게 되는 회전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회전을 이야기를 한다. 뭐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영역에 흰 글자가 인접한 경우 여기 지금 이제 청색 바탕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검정색에 흰색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우리가 번져 보이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글자가 인접한 경우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걸 뭐라고? 우리가 광삼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는 15kg의 중량물이 15kg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보게 되면 중량물이 얼마라 그랬죠? 15kg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반 1의 위치라는 거는 25, 60이다. 그죠? 여기에서 선반 2의 위치 51, 145 이렇게 해서 하루 46분 동안 분당 3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덜기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니옷이 덜기 지침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단순 덜기 작업 분수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빈도 개수가 있다. 그죠? 빈도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F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FM이 얼마나 그랬느냐 하면 0.88이라고 돼 있죠. 0.88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비대칭 각도는 A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얼마? 0도다. 각도가. 그리고 박스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플링 이렇게 해서 요거는 C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러면 CM이 얼마냐 하면 0.9 페어로 돼 있죠. 페어로 0.95라는 값을 갖는다. 요 값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점에서 시작 지점이죠. 시점에서 RWL 권장 무게 한계하고 그리고 덜기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LI 요걸 구해라 이런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의 위치, 2의 위치라는 거는 이제 뒤에 보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선반이 이렇게 있다. 그죠?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물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밑을 이제 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위치 요게 25라고 돼 있죠. 요걸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요게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요걸 우리가 시점에서 H 요 물건을 들기 위한 시점에서 H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물건의 위치 60이라고 돼 있죠. 60은 요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V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V가 6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작은 물의 무게는 우리가 15kg이라고 얘기를 했죠. 15kg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선반 1에서부터 선반 2가 어디냐면 선반 2는 여기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60이고 선반 2 같은 경우에는 150이니까 요 위치에서 요 위치 사이 요 값이 얼마냐면 150에서 6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 거죠? 요게 90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90. 여기 적어 놓기는 했네. 보니까. 그러면 요 위치가 요 1의 선반에서 2의 위치. 요게 D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요게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점에서 우리가 RWL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RWL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RWL은 권장 무게 한계라는 거는 23kg가 기준이다. 그죠? 23에다가 곱하기 6개 항목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뭐냐면 HM이 있고 곱하기 VM이 있고 그리고 곱하기 DM이 있고 그리고 AM이 있고 그리고 곱하기 FM이 있고
그리고 CM이 있습니다. 이거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계산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맙게도 주어졌구나. 내가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굳이 뭐 여기에서는 이걸 외우고 계시겠지만 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HM이라는 거는 25를 H로 나눠주면 되겠죠? 시점에서 H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5라 그랬잖아요. 25. 그러면 이거는 1이 나오겠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Vn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해보면 1-0.003에다가 절대치를 씌우는데 V가 얼마냐 하면 60이라 그랬죠. 60. 그러면 60 마이너스 75잖아. 그죠? 75. 절대치를 씌웠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값만 따지면 이제 15가 되겠죠. 15를 0.003을 곱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0.82잖아. 그죠? 0.82에다가 더하기 4.5 나누기 D니까 D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90이라 그랬잖아. 90. 그러면 90으로 나눠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0이니까 뭐 뒤에가 0이니까 1의 값을 갖는데 1-0032 곱하기 A가 0이라 그랬잖아. 그죠? 0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1의 값을 갖는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구했고, 그리고 여기서 FM 나와 있죠? 요 값 나와 있습니다. FM. 그리고 CM 0.95 나와 있죠? 요거 구했고, 여기에서 이거 다 구했고, 그럼 이거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5점 얼마가 나오냐면 976이 나올 겁니다. 976. 요거는 권장 무게 한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알죠?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덜기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LI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요거는 중량물의 무게에다가 중량물 무게를 RWL로 나눠준다 그랬죠?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량물 무게가 여기 나왔죠? 우리가 여기 있었다 그죠? 중량물 무게 15kg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5kg이라 그랬고, RWL은 여기서 15.976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면 1보다 작은 값을 갖네. 그죠? 왜? 밑에 게 더 크니까 우리가 권장 무게 한계가 더 큰 값을 갖잖아.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고, 0. 요게 계산하면 9389 이렇게 하면 9389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I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적합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문제는 원자재로부터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검사.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타내는 거죠? 동그라미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타내는 겁니까? 검사는 네모죠. 네모.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하고, 용접이 잘 됐는지 검사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글라인더 작업을 하고, 또 글라인더가 잘 됐는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작업과 검사 요 과정으로 순서대로 표현한 도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우리가 작업 공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작업에 대한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작업 공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